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자, 김규나의 선전포고. 자, 이 문화전쟁을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잔다르크, 김규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는데 어디서 이게 참, 이게 또 총 들고 오시고 하니까는 이게. 네, 수설가 예. 김규나, 네, 문화전쟁에 나섰습니다. 예. 문화전쟁 선포죠? 네. 선전포고. 네, 선전포고합니다. 네. 예. 야, 이게, 지난주에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 하시기가, 네. 이제, 이렇게 이 문화판도 이렇게 좌경화된 줄 몰랐다. 이게, 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네. 탄핵하고, 프랑스 대혁명하고 이게, 뭐 얘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졌다는 게, 몰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또 몰랐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야? 김규나. 아니, 그게 아니고, 프랑스 대혁명 한 사람들 전부 나중에 다 자기들이 모가지 댕강 네, 맞습니다. 잘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촛불혁명 한 애들을 네. 나중에 얘들이 다 깜빵 가고 모가지 댕강 잘리겠구나.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예. 역사라는 건 사실은 뭐 돌고 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나 예. 본성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이대로 가면 뭐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게 또 생각하시는데 역사가 돌고 도니까는 쟤들 모가지 댕강 잘릴 거 기대하고 우리 조금만 버티자 뭐 이런 분도 네. 계시고 네.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 또 호응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사실 지금 뭐 오늘은 조지 오웰 네. 이야기해 주실 건데 이 지금 공산주의 관련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네, 공산주의 관련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정한 이유가 예. 얼마 전에 왜 고영주 고영주 변호사님. 네, 예. 네, 변호사님이 그 구형 1년 6개월 문재인 네. 대통령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해가지고 네. 징역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했죠. 네, 예. 네, 그런 너무 쇼킹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뭐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조심스럽고 예. 저는 뭐 예전에 그런 독재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사실 저는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예. 요즘엔 조금 무섭네요.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구형.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나 간섭을 해요. 뭐 먹방 하지 마라. 맞아요. 날 더우니까는 일하지 마라. 네. 날 덥다고 뭐 일 못하게 네. 뭐 그것도 뭐 제한을 둔다 네, 그러더라고요. 52시간 뭐 52시간 자뻑하나요? 52시간 일주일에 52이상 일하지 마라. 아니 내가 내 몸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과로사를 하든 말든 뭐 내가 일해서 돈 벌겠다는데 왜 정부가 관여를 개입을 하는지. 일할 자유, 내가 먹을 자유, 예. 그렇죠? 내가 뭔가를 표현할 자유가 지금 다 예.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다면서요? 그죠? 사라진다면서요? 아니 그 역사책에서는 뭐 자유를 빼는 모양이에요. 헌법에서 자유 네. 빼려고 하다가 그거는 뭐 못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유를 빼지는 않지만은 은근슬쩍이 정부가 국민들 생활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네. 자유를 박탈해가는, 알게 모르게 박탈해가는 그러한 지금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무섭잖아요. 예, 저는 예.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죠? 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그죠? 그렇죠? 예, 예.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제어가 된다고 하면은 예. 이게 바로 지금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그죠? 저는 예. 그런 좀 약간의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우리 국민들, 독자님들께서 또 시청자들께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 예, 예. 정말 공산주의가 있나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지오를 한번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 보시면은 이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데 제가 좀 척을 거꾸로 들어볼게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왕정에서 저기 이조. 뭐 이조 그 조선시대 왕정에서 뭐 식민지 시대 거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 심었는데 네, 네. 사실은 그게 뜬금없는 거죠. 이 뭐 그쵸.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왕정 체제하고는 뭐 일제 식민지도 그렇고 뭐 전체주의적인 뭐 위에서 깔아먹까 뭐 이런 시대였는데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왔는데 다시 이거를 갖다가 전체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말도 못하게 하고 네, 네.
뭐 그렇게 지금 네.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너무 좋은 선물을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지금 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로 들자면은 금괴가 막 깔려 있으니까 이게 금인지도 모르고 그 집 짓는데 벽돌 대용으로 네, 맞아요. 금 쓰는 네, 맞습니다. 금괴를 갖다 쓰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제가 언젠가 예. 제가 이제 그 탈북자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게 있는데 아직 음. 발표는 안 했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탈북자를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한에 와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더라. 그냥 예. 공기의 소중함처럼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자유를 예. 모르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 오늘 뭐 소설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조지 오웰이요. 예.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이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우리 작가님, 김균아 작가님이 이 조지 오웰 이 지금 작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거를 좀 듣고 몇십 번 듣고 외우고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야, 이 조지 오웰 책 읽어봤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야, 그런 걸 읽어보니까 이렇던데 뭐 지금 돌아가는 게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아유 먹고 살기 뭐 바쁜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딱 한마디를 하십시오. 저런 천박한 너 같은 천박한 것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되는 거야 하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박한 거를 천박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안 천박해지려고 네. 공부를 하게 되고 바른 게 무엇인가 틀린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못 배우셔서도 야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의 도리란 게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요즘은 무조건 내 새끼가 남보다 이기고 봐야 돼 뭐 서울대 들어가고 봐야 돼 이렇게 무조건 내 자식만 하다 보니까 도덕도 안 가르치고 완전 개파로 문제 그런 자식들 그런 불량한 그 인간들을 그 우리 지금 부모님들께서 양산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이 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불량품들을 지금 공급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책임감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막 피를 토하듯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이게 좀 뭐냐면요. 저는 이제 문화 전쟁, 예. 문화 전쟁을 이제 저희가 선전포고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완성되려면 저는 최소한 30년은 걸린다고 생각이 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뿌리에 대한 일이거든요. 예. 이 작업이 돼야지만 건강한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예. 입히고 하는 거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예,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먹는 거 지금 아직 걱정 없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30년을 보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렇죠? 좋은 세계의 미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을 채워주고 월의를 채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부모님, 자녀들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고전이죠. 이제 그죠. 조지 오웰 고전으로 이행시 한번 적으실래요? 고전. 이런 걸 이게 정말 제가 패널을 잘못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고전은 보통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 안 읽어요.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이런 거가 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목은 다 들어보셨는데 예. 그리고 안 읽었는데요. 세상에서 워낙에 예. 칼럼이나 뭐 유명 인사들 나와서 다 언급합니다. 그러면은 하도 들어가지고 예. 네, 내가 읽은 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책은 진짜 안 읽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쓴 글 그냥 그대로 믿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근데 조지 오웰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예. 오독이 된 잘못 해석된 전 작품 대표작이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시대 예. 탄핵으로부터 비롯된 지금 이 혼란 예. 이것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도 분명히 뿌리가 된 것이 조지 오웰이에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네. 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그렇죠. 뭐 촛불 그 뭐 자기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이라는 거를 일으켰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김규란 작가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는 국방 외교 안보 이 국제 전략 국가 미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이게 잘 알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님 앞에 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야 이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철학을 심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게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하실 때 철학을 심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는 훈련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송 예. 대표님께 조주열 1984 읽으셨죠? 라고 안 물어봅니다. 예. 예. 네,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 읽으셨겠지만 아마 분명히 많은 예. 분들이 오래전에 읽으셨을 거예요. 제목만 기억나실 예,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공산주의가 증발된 우리 문학과 사회라고 한번 적었습니다. 예. 네, 1984 요약 간단하게 하면은요, 그 텔레스크린과 사상 경찰에 의해서 감시받는 윈스턴이라는 한 보도국 직원이에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개인을 말살시켜 가는지 예. 그걸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빅브라더가 통치하에 그 전체주의라는 건 결국 공산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련의 스탈린 치하거든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주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전체주의, 스탈린주의, 뭐 파시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과연 진짜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를 보시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이 빅브라더는 이제 이게 영화거든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방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텔레스크린이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예. 이게 쌍방이에요. 우리는 텔레비전은 일방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영화도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양방으로 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다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금방 사상 경찰이 달려와서 이제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 뭐 은행, 관공서 이런 거 다 있겠죠. 네,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제 3가지 슬로건이 있는데요. 전쟁은 평화, 전쟁은 평화다. 네, 그리고 자유는 안 좋은 거야. 종속되고 예속이야. 너희에겐 자유는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모르는 게 힘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을 착취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무지는 힘이라는 거는 지배계층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개돼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 힘이 강해지는 거죠. 바로 그 힘입니다. 그렇지만 민중에게 얘기할 때는 너는 모르는 게 우리 왜 모르는 게 약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말이겠죠. 너무 많이 알면 다쳐.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부를 안 시켜가 지금 완전히 깡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화가 1분이 안 넘어간답니다. 요즘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것은 보통 사람 자유로우면 안 된다고 했죠. 노동자와 동물만 자유롭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탄핵 사태 지내면서 뭐 방송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쏟아내면서 이제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 문장을 실어 나르셨어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 지배한다는 게 뭐죠?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작. 네, 얼마든지. 야, 이거 저희가 이번에 시베리아에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그 자유시 참변 그 현장하고 20만 명이 고려인 끌려간 그 루트를 따라서 갔다 왔는데 그 가니까 벌써 DJ 노무현 정권 때 다 가가지고 벌써 이 비석 세울 거 세우고 다 이 작업이 이미 진행이 돼버렸다. 역사를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럼 이렇게. 이미 그런 관광객들은 거기 가갖고 이렇게 우리 뭐 민족들이 여기서 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그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뭐 이렇게 뭐 권력 투쟁하다가 이렇게 됐다. 근데 실제로 국제 정세를 보면 그게 아니고 러시아가 그 일본에다가 협상 카드로 이 독립군들을 이렇게 제거하겠다 해가지고 던져준 건데 그런 거는 없어지고 그냥 우리 독립군들끼리 싸우다가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조작하고 왜곡하고 지금도 역사 박정희 지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게 가장 정말 신박합니다. 우리 역사를.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술가들도 정말 문제지만은 보도, 언론이죠. 언론, 연예, 교육, 그쵸? 예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리부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삭제하고 조작하고
그럽니다. 이 진리부의 부서 이름이. 진리부인데 아니 똑같은데 우리나라 그 뭐 광화문에 촛불 집회 때 100만 명 나왔다고? 네네. 구라를 쳐도 정도껏 쳐야지. 예.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거짓 조작을 예. 담당하는 부서고요. 전쟁을 관장하는 것이 이제 평화부입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자꾸 잘라서 근데 아니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무슨 개념 발언한다고 네네. 그 정우성 씨가 뭐 박근혜 나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네. 교육은 전교조 뭐 예술계 전부 좌편향돼 있고 지금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서 다 진실이라는 이름을 하잖아요. 지금. 깨심이나 그러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주 정말 애정부라는 게 있어요. 예.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 법무부가 아니라 애정부인데 여기서 담당하는 건 뭐냐면 끌어다가 이제 이뻐해 주시는 겁니다. 많이 마사지, 전기 마사지도 해주시고, 고문, 전기 고문. 도깨비 방망 이런 거 몽둥이 마사지도 해주시고, 예. 고문을 담당하고 애정이 많을수록 이제 많이 다칩니다. 예. 그런 애정부가 있고요. 그다음 경제를 점점점 몰락시켜가는 풍요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사회의 이제 슬로건과 그 방향입니다. 정치 방향입니다. 네. 우리나라네, 우리나라. 1984가 아니라 2018이어야 될지도 그죠,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요, 이 책에 이제 나온 부분들입니다. 예. 이제 아까 그 애정부에서 예. 사실은 가장 두렵잖아요. 말 한마디 그 표정죄라는 게 있어요. 예. 이 1984 안에 표정을 잘못 짜서 저놈이 지금 반역할 것 같아. 우리 관심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표정죄에 걸리면 바로 잡혀가서 애정부에서 사랑 많이 받습니다. 예, 예. 이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은 뭐 조폭 이런 게 아니라 신경 조직이다. 고문 당하면 우리 다 느끼는 게 그 그죠. 신경이잖아요. 예, 이런 예.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통 앞에서는 영웅도 없다. 절대로 없다. 예. 고문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정신적으로는 난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손톱 뽑고 우리 독립운동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정말 겁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너는 없는 거야. 자네는 예. 없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나는 누구죠? 그냥 물방울이 하나예요. 그냥 증발하거나 말거나 여기 존재하거나 말거나 이 당에게 필요가 없으면 넌 그냥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까요? 개인이랑 얘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당의 좀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윈스턴한테 개인이란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네. 응? 세포의 쇠멸은 유기체의 활력을 의미하지.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손톱을 깎았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냥 불필요하면 길었으면 잘라버리고 또 귓밥 생기면은 그렇죠? 예, 예. 코딱지 생기면 파고 예, 그냥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개인은 그냥 그런 세포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다 죽은 세포. 그래서 개인임을 너는 포기해야 된다. 개인임을 포기할 때만 너는 권력을 갖게 될 수 있어. 너를 버려. 네. 예, 예. 그러니까 너의 생각, 너의 어떤 선택권 결정을 다 버려.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 그럴 예. 때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우리 왜 요즘에 때로 움직이잖아요. 예, 우리 예, 무슨 예. 집단에 다 있어야 돼, 소속되어야 되고 개인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인간은 언제나 패배하니까 우리 무리 안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예술도 우리 작가님 같이 정상적으로 좀 살아보자. 정상적인 글들을 쓰면은 네. 그러면은 너는 우리 무리 밖에 나가. 그렇죠. 뭐 책도 못 팔리게 하고 네, 네. 뭐 이렇게 뭐 출판하는 것도 방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뭐 그런 이지매를 한다는 거죠. 예.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개인을 다 말살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빅브라더 오세아니아가 이루려는 그럼 세계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좀 삐딱하고 그죠. 뭔가 좀 기울어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뭔가 동성애 축제 같은 것도 막 하고 예, 예. 그들의 뭐 난민들 자꾸 받아들이자 예, 그러고 예, 예.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 다 와해되고 우리 같은 국민들, 그렇죠? 국민들의 권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간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권력을 이 사람들은 추구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우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마음,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만 권력자가 원하는 형태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세상은
좋은 거야, 긍정적인 거야, 희망적인 거야 하면은 예.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오위에서 분노하라, 아. 증오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모두를 다 파괴되길 원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다 분노하라, 분노하라 해서 지금 광화문 다 촛불 들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이제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다 깨고요. 남녀의 사랑도 그 스위트한, 그쵸? 그 사랑도 오직 배급표 받아서 그걸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그날. 출산을 위해서만 가능해요. 어떤 쾌락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이와 엄마는 바로 떼어내서 키우죠. 왜냐하면 혈연의 어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저기 저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에서 예. 다 지원해주고 예. 거기 아이는 보내고 엄마들은 커피 마시고 이제 놀고 그러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예술과 문학이 사라지고 과학도 사라집니다. 점점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과학이 사라진다는 게 이게 탈원전. 네, 대표적인 지금 뭐 거죠. 우주 산업 개발 그것도 뭐 포기한다 그러고 전부 다 이게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걸 모든 걸 다 사라지게 해서 오로지 뭐만 원하냐면 빅브라더 나만 봐 그러는 거죠. 나만 봐 빅브라더가 다른 사람 옆에 애인을 사랑해도 안 되고 부모님을 사랑해도 안 되고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 오로지 빅브라더 권력자만 사랑해야 되는 그런 세계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얘네들은 쾌락을 느끼는 거, 다 짓밟는 쾌락. 예. 자신만 권력을 다 갖는 그런 기쁨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거가 지금 자 보세요. 이런 세계가 지금 전체주의, 예. 파시즘, 예. 파시즘은 뭐 저기 우리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했던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치즘, 히틀러의 그런 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984를요, 읽어보면, 이제 제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좀 준비하느라고 그 인터넷에서 1984를 검색을 했어요. 예. 검색을 해서 출판사에서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를 좀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예. 제가 9곳을 찾았습니다. 9곳의 출판사를 찾았는데 그 중에 1984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 참혹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출판사는 딱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면 정보화 시대에 대한 끔찍함이다. 또 하나는 그냥 이미 지나간, 이미 사라져버린 예. 나치즘, 파시즘. 예. 네, 그러한 전체주의에 대한, 그건 뭐, 주의할 게 있어요. 파시즘, 나치즘, 전체주의는요, 예. 이 사람들은 극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좌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예. 피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디스토피아. 예.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라고 아시죠? 예, 예. 가장 이상적인 세계. 디스토피아는 가장 끔찍한 세계, 지옥 예, 같은 예, 세계. 예, 예. 그런 걸 그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 한 예인데요. 그래서 1984에 대한 어떤 일반 그 예가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1984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행, 백화점, 관공서 어디나 할 거지 몰래카메라가 예. 이거 옛날에 이경규 씨 몰래 카메라. 예. 그 몰래카메라는 그 카메라 숨겨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거 우리는 다 CCTV니까는 그런 공개되어 있는 공개 카메라죠. 공개 카메라. 그렇죠. 예. 그리고 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죠. 거고 내가 범죄자만 아니면 나를 보호해주는 카메라거든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까지 체크한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죠? 뭐 교통법규 뭐 사소한 건 위반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이 글을 쓰시는 분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예.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한 정보화 시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이 바로 1984와 똑같다. 우리 텔레스크린 아까 그 감시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 텔레스크린 같은 우리가 감시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악독한 권력 시스템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마 쓰실 때는 아마 우파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였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파시즘, 나치즘보다 더 무서운 게 정보화 시대라고 이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야. 전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 그 문화부 장관 그 도모식이 네. 그분 아닙니까? 도 네. 이름이 그럼 이 가능한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종환인가 도종환인가? 접시꽃. 예. 네, 이렇게 해서 이 결국 뭐냐면 1984를 다 읽고 나면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정보화 시대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이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에 1984 읽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해석이니까요. 이게 역사책도 잘못됐지만 이런 문화. 국제적인 문학 네. 작품들도 번역을 갖다가 비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네. 그 맥락을 다 뒤집어 버리네요. 그럼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리는 거죠. 아, 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뭐지 1984 외에도 예.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읽어봤냐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동물농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7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인간에게 사실은 착취당하는 생명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게는 인간 두 발로 걷는 것은 다 적이야. 이렇게 이런 계명이 제일 1계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인간 하는 짓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되고 예,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다른 동물을 죽여서도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해요. 예. 뭐 네 발이 달렸거나 날개가 달렸거나.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돼지들이 혁명을 합니다. 예. 혁명을 해서 이제 그 주인을 내쫓고 예. 그 동물 농장을 차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권력의 맛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아. 이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요. 예. 그래서 그 나폴레옹 치하에 예. 이 법들이 다 바뀝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법 바뀌는 것처럼. 예. 네. 그 인간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내 발도 좋지만 인간들하고 이렇게 돈을 또 왔다 갔다 해요. 돈 맛을 또 알게 돼요. 돈 네. 거래를 해.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적이 아니라 내 발도 좋지만 두 발은 더 좋아. 왜? 돈을 주니까. 야.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들이 이제 침대 자보니까 좋거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하나를 바꿔요.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돼. 아. 네,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예. 술도 마시니까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만 마시면 안 돼. 예. 죽여서 안 돼. 자, 나에게 반항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유를 붙입니다.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7개도 그나마 다 귀찮아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오로지 딱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의 법만 남아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 내로남불이네요. 예. 네. 나만 권력 가지면 되는 거죠. 아, 지금 하는 게가 아닙니까? 뭐, 온갖 깨끗한 척 하던 사람들이, 상대방 뇌물 먹었다가 쌍욕 하던 사람들이 자기 뇌물 먹고 하니까는 뭐 자살하고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네. 아유,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네요, 예. 근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 지금 동물농장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자유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고 예. 사실 그 권력자들의 어떤 힘만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역시요, 그 전체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독재에 대한 풍자로 의도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오웰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반박하기가 처음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건 공산주의 아니야. 그냥 일반 독재, 우리 독재하면 또 알잖아요. 그쵸? 독재하면 우리나라는 또 그동안 세뇌되어 온 것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이잖아요. 예. 독재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수없이 인용하면서 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독재에 대한 것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해석을 할 때요, 이 러시아 공산주의, 그러니까는 스탈린주의.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절대로 공산주의란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 사회주의라고 하거나 러시아 스탈린주의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아예 읽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럼 지금 공산주의란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고용주 변호사를 갖다가 이렇게 징역 1년 6개월 때리고 하는 저는 그래서 예. 이번 판결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잡아갈 거야 하는 선전포고라고 생각해요. 네, 확실한.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볼게요. 그 조지 오웰은 과연 사회주의자인가? 이제 요거 하는데요. 예. 요거는 조금 이 사람이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서 역시 조지 오웰이 또 이런 말을 해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내가 쓴 소설들은 1984나 동물농장은. 근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쪽 좌파 쪽에서 이 작품을 인용하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 좀 예. 근데 정말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절대 얘기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웰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47살인가 그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 죽기 1년 전에 아주 그 사진 보면 되게 여였잖아요. 예. 말랐죠. 조지 오웰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비밀 공산주의자, 또 공산주의자로 그 오해되는 예. 예술인 명단 38인의 명단 영국 정보부에 넘겼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전향을 했냐 안 했냐 하면은 뭘로 자기 그 동료들 이름 불어야죠. 예. 그렇죠.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명단을 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일을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나무 위키라는 이런 데서도 오해의 흑역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감추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됐다면 오해는 사회주의자일까요? 반공산주의자일까요? 반공산주의자. 예. 그러면 1984나 동물농장 역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전체주의는요, 전체주의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개인을 말살시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당 통치 권력 체제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정적이나 방해물은 완전히 가차없이 처단 제거하고 있지요, 지금요. 예. 네, 지금 그리고 이제 평등이란 우리 평화 평등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사회가. 예. 그럼으로써 뭐가 없어지고 있죠? 개인이 없어지고 있고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개인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없고 판단하고 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예. 완전 이런 개인들만 지금 이런 하나하나 개인들이 남아 있는 세상 그런 사회를 바로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전체주의하고 나치즘, 파시즘 다를까요? 공산주의 다를까요? 공산주의야말로 뭐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독한 독재 권력 체제의 결정체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할 때는요, 거기엔 분명히 공산주의도 들어가야 맞아요. 예, 예. 그 공산주의는 뭐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은 극우다. 공산주의는 뭐 극좌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예,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문학에서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결과, 예. 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시즘 다 사라졌잖아요. 예, 예. 이미 무솔리니 죽고 없어졌죠. 예. 히틀러 없어졌죠. 예. 그리고 스탈린도 이미 망했죠. 없어졌죠. 소련 이미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이 사람들이 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문학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전체주의는 사라졌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남았어. 뭐? 현대 정보화 시대. 네. 아. 이 사람들은 아마 핸드폰 스마트 내비게이션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위치 조작되잖아. 근데 코카콜라 마시면서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요. 이게 지금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부패한 전체주의 권력하면 우리 이제 뇌리 속에는 교육상 이승만 대통령으로 딱 각인이 됩니다. 예.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세운 부끄러운 나라야.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 타락한 전체주의 독재자는 누구?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독재 잔당 청소하고 적폐로 뭐라 다 없애버려야 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머리 위에다가 지금 핵 장난하는 지금 공산주의 지금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예, 예. 그렇죠. 그런데도 저 체제가 공산주의라는 인식을 못 갖게 돼버리니까 예. 뭐죠? 그냥 귀엽대잖아요. 테디베어처럼. 그죠. 예. 테디베어 혼자 통통해지려고 먹방. 다 수렁님하고 똑같이 생기지면 불편한 거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먹방을 못하게. 먹방 하는 쪽에 나온 분들 다 이렇게 똥똥하게 생겼거든. 예. 예.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뭐야, 촌스럽게 한물 간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입 밖으로 감히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예. 책이나 문학이나 문화에서 우리 영화도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공산주의자는 다 좋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라는 어떤 굉장히 천사 이미지를 입혔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자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공산주의자 다 없어졌는데 나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죠. 이 그죠, 사람들 예. 머릿속에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왜 이게 명예훼손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그 후보 시절에 그 뭐래 뭐 썰전이 어디 방송 나가가지고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근거 없는 비판 받으면 뭐 참아야죠 하고 말 그래 했는데 네. 고소를 하고 기소 징역 1년 6개월 때리면은 이런 게 사실 공산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겁나네요. 공산주의 우리가 얘기하면은 성 대표님 공산주의자야 이렇게 하면 저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야 이라고 너 공산주의자야 이라고 물어보면은 너 공산주의자야 하면은 이게 그렇죠. 네. 문제가 되는데 너 공산주의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니라면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봐. 그러면은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뉴스를 보고서요. 아, 정말 입에서 나오는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드디어 마침내 독재 체제가 도래했구나. 예. 저는 굉장히 저는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예.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나 보다라고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뭐 이 소설책 얘들이 이 문학계를 장악하다 보니까 네. 소설에서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뭐 똑같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요 부분만 한번 예, 잠깐 읽어주십시오. 읽어드릴게요. 그 대한민국의 시기는 거꾸로 간다해서 제가 지금 이러한 논조의 이야기를 사실은 밀란 쿤데라의 농담을 가지고도 얘기했었고요. 그 솔제니친의 예.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가지고도 얘기를 좀 몇 번 얘기를 반복해서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 읽을 때는 이렇게 금방 남았었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찾고 계십시오. 찾고 계시는 동안. 네, 얘기하세요. 예, 제가 이 김윤아 작가님하고 방송을 하면 항상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저보다 이렇게 갸녀리시니까 왜? 네, 죄송합니다. 더워서. 됐어요. 예. 네. 깜짝이야. 제가 마이크 아직 체질이 예.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 갸녀리시니까 제가 같이 찍으면은 내가 너무 옆으로 퍼지게 나오는 거예요. 허벅지도 굴고. 야, 이게 내가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저기 먹방 규제가 성 예. 대표님을 위해서 아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김규민 감독님하고 방송을 찍으면은 감독님이 저보다 옆으로 더 이렇게 퍼지셔 있으니까 내가 이게 매서하게 보이니까 샤프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우리 김기준 대표님 지금 소리 안 내고 웃으시라고 땀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네. 예. 네, 여기 한 챕터만 읽어드리면서 제가 할 때 정리해 주세요. 예. 학교에서 문화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은 물론 책 좀 읽었다는 기성 지식인들조차 예. 공산주의의 권력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잔혹한 정치 이념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혹시나 의심하더라도 발설하지 못한다. 예.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루신의 아큐정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 카프카의 소송이나 까뮈의 이방인 등 숱한 세계 문학 작품들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통해 방송과 칼럼 등을 통한 반복적 주입식 교육을 통해 독재 권력의 억압이나 부패한 정치 권력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단 두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목적이 뚜렷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켜놓고 독재 딱 그 특정 단어에 대해서 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끔 이런 문학 작품 여러 가지 문학 작품 통해서 학생 때부터 정교조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뇌를 시켜놓고 저기는 독재 권력, 독재 타도 그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작품들을 다 인용했던 거예요. 그 공작이었네. 네, 그런 거 같아요. 30년 전부터 공작이 시작됐구만요. 아주 오래됐어요. 예. 이 뿌리가 깊어요. 야,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여튼 간에 그 국민 여러분, 이 지금 이런 사실 문학 속에 이렇게 이 쥐레가 숨겨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용감하게 나와서 자기 책이 안 팔릴 거 뻔히 그 각오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작가님 한테 박수 한번 이렇게 그리고 저기
지금 좋은 영화 한 편 보신 거 아닙니까? 거의 1시간 다 돼 가는데. 영화 아니고 소설. 그러니까 보장. 아니 좋은 우리가 그렇죠. 영상을 영상이니까. 보신 거 네, 아닙니까? 네, 보셨으니까 우리 주연 배우인가요? 주변 배우죠. 우리 개런티 좀 하십시오. 노열티 좀 하십시오. 예. 방송 보셨으면 좀 돈을 좀 내십시오. 내시는 게 다른 게 돈 드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좀 사가지고 우리 작가님한테 좀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게 십시일반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지 바른 이야기하고 나 용감하게 이야기할래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생계가 끊어져 버리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예, 금요일 오전 10시니까 네. 아침에 뭐 간단하게 들으시고 또 뭐 저녁에 토요일 불금 저녁에 야 오늘 내가 이런 거 봤는데 하고 얘기하시고. 또 술자리에서 또 좀 이야기도 하시고 네. 뭐 주말에 또 교회 가서 뭐 절에 가서 성당 가서 이야기도 좀 하시고 우리 다들 좀 지적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